본격적으로 육부 소통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육부 소통의 기본 방들에서 복진이랑 이렇게 기본 방들이 쭉 나와 있죠. 이 첫 번째 페이지의 용도는 복진에 대한 상기와 암기를 위한 첫 번째 페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진을 쓱 보시고 전기천연탕 이러면 전기천연탕은 향부자가 12g 분약이었지. 뭐 오약진피가 한 4g 정도 들어갔었지. 뭐 소엽이나 생강 이런 게 들어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복진은 대강 이럴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향수사는 창출이랑 소엽이 8g이었지. 향부자랑 소엽이 8g이고, 그 다음에 창출이 6g이고, 진피가 4g인데, 후가가 왜 안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복진은 어떨 것 같다. 향수산에, 천궁백지가 들어가면 궁지향수산인데, 천궁백지가 몇 g 정도 들어갔더라. 도생탕은 임신호주에 쓴다고 하는데, 분약이 향부자, 오약, 진피, 백출이고, 뒤에 인삼생강감초가 들어가는데, 4g이더라. 이게 이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봤을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뒷페이지로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써보시고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테스트를 하시라는 얘기죠. 향사 육근자탕이면 향사가 향부자 목경 사인인데 육근자탕이랑 배합이 되면서 특이한 약들이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는지 뭐 익진이랑 백두구 이런 게 들어가서 이게 식후도포를 해결하는 처방이었지 이런 게 생각이 좀 나줘야 돼요. 뭐 향사평해산은 마찬가지로 향부자 목경 사인에 평해산을 쓰는데 여기에는 지표로 들어가는 약이 뭐였더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매 기수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드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번 기수는 하라는 대로 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있어서, 한번,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 하신 다음에 다 외운 다음에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잊어도 좋아요. 굳이 뭐 이거 그람 수가 몇 g이었는지 뭐 몰라도 이 육부소통 하면서 대강 본초와 그 용량에 대한 느낌들이 생길 테니까 그 훈련을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 첫 페이지는 그냥 한 장 책받침으로 갖고 다니실만 해요. 처음에 유주 외우는 것처럼.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심포 3초. 이제 요거는 입에서부터 전음 후음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이제 채기가 처음 생기는 데가 식도 주의라고 합니다. 식도 주의.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이 칠중 손상이 있는 사람은 이 석을 끓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중 주의에 채기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심장 심포를 할 때 이 전중합통에 대한 병리 분석을 따로 또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막혀있는 걸 뚫어주는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처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더 복잡하죠. 한열 조습을 다 따져야 되니까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심포의 여러 가지 병리 중에서 담음과 기호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복진에서의 핵심은 전중합통. 전중합통이 있는데 전중합통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중부와 심화 중환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빠지긴 했지만 1월에 아픔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전중이 위주라면 또 이 환자한테 문진을 했는데 자기는 자주 체한다 이러면서 소화에 대한 표시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육부소통을 시켜줄 때 여기 나와 있는 처방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마침 어제 제가 받은 처방 전에 일주일에 2, 3일 정도 체하고 소화불량이 있는데 전체적인 증상들은 간음 부족이었는데 육부소통을 심포로 시켜줘야 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처방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이제 전기천연탕과 향수산, 보생탕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고 하니 향부자가 중용되어 있는 약입니다. 향부자. 근데 이제 향부자를 기본 본초로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본초 책에는 향부자가 규경의 간으로 나와요. 심포삼초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망고의 제 생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포삼초로 규경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중에 나타난 기울과 담음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유효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게 3초를 따라서 약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상초, 중초, 하초까지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출제 양보안 같은 거는 생리통이라든지 하복부에 문제 있을 때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제를 사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형부자가 전종부터 시작해서 이 3초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게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전종약통이 있는 사람한테 형부자를 써봤을 때 이 기울과 담음이 빨리 풀리는 경험을 누차 확인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처방 전기천연탕을 보겠습니다. 형부자가 12g으로 군약으로 나와 있는 거의 유일한 약이지 싶어요. 형부자 군약이 잘 없습니다. 처방 보시면 형부자 12g, 그리고 오약이랑 진피 소엽이 4g, 그리고 건강감초가 2g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은 형부자 용량에 비해서 오약, 진피, 소엽이 굉장히 용량이 작죠. 4g. 그리고 이제 건강에 들어가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후세방에 건강에 들어가 있는 약이 잘 없어요. 건강 2g을 썼다는 얘기는 몸이 좀 찬가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치법을 보시면 또 재밌는 게 구기작통. 구기작통이라는 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제 구기라는 게 이게 철종 손상을 의미하는 거고 철종 손상에 의해서 아픈 데 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자를 봤는데 환자가 신경질적으로 혹은 기분이 안 좋으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환자가 있는 거죠. 머리가 아팠다, 어깨가 아팠다, 무릎이 아팠다, 배가 아팠다. 근데 막상 복진을 해보니까 전중 이외에 특이점이 없으면서 간병 환자도 아니고 신장병 환자도 아니고 유포소통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게 바로 구기작통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한 군데가 오래 아프질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깨만 계속 아프다, 아니면 뭐 종아리만 계속 쥐가 나고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아무 일관성 없이. 이제 그런 사람의 구기작통을 치료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치료하는데 부인의 기통을 치료한다. 이 기통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실정상이죠. 그래서 짐작하건대 이 향부자 12g이 이 전증에 막혀있는 실종 손상을 흩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오약이랑 진피는 약간은 따뜻한 성질의 이기제인데 용량이 작은 걸 봐서는 약간의 담음이 있겠구나. 소화장애가 심한 건 아니고 그냥 가슴이 답답한 정도. 설태가 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빠서 먹으면 이 가슴이 뭔가 채기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건강에 있다는 얘기는 몸이 좀 차가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소엽도 마찬가지로 이 기울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렸지만 이 중충대둔을 보해서 신기를 수동시키고 기울을 해결하는 처방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전기천연탕은 중충대둔 보와 비슷한 류의 처방이고 이제 오약진피를 생각한다면 약간의 담음도 있으니까 내강공손의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부자 자체가 약간 조열한 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전기천연탕은 조열한 사람한테는 쓰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격적으로 너무 말랐다든지 음부족이 뚜렷한 사람 아니면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 약한 사람한테 쓰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약 자체는 약간 몸이 찬 듯하면서 비슷한 사람한테가 적합한 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반드시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현대인들한테는 체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 건강 2g 쓰는 게 부적합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건강 대신에 생강을 써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줘야 되니까 뭐 치자라든지 황련 이런 것들을 쓰면서 기울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소엽도 따뜻한 약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엽 말고 박하를 쓰면 뭐 시원하게 해주면서 청리도목하고 땅구멍도 살짝 열어주고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전기천연탕을 체열이 높은 사람한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뒤에 나와 있는 처방처럼 향부자를 12g 쓰고 이제 오약이 진피에 비해서는 좀 더 따뜻한 약이라 진피는 이제 사실
한율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부드러운 약이거든요. 그래서 진피를 8g 쓰고 수혈 대신에 박하, 건강 대신에 생강, 그리고 감초 대신에 생감초를 쓰고 치저항년을 이렇게 배합을 하면 이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씁니다. 심포에 기울이 있는 환자가 뚜렷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처방을 많이 쓰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학년이요. 예. 학년이가 치마 그거리 예. 일정도 예. 안 나타나도 그는 예. 정중만 있어도 없어도 쓸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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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리고 치자도 더 올릴 수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전중합통이 우세하면 치자 확년 2대1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합통이 우세하면 확년 치자 2대1 이런 식으로 쓰시면 청멸제로서의 효과가 제일 좋죠. 학년에 지금 황금 들어가면 어때요? 황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제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 치자 황금 황년을 같이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황년이 좀 셀 것 같다 이러면 황금을 쓰고, 체열이 좀 높아서 황금으로는 껐다가 없을 것 같다 이러면 황년을 쓰고,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전기천연탕처럼 이렇게 향부제 군약에 이런 식으로만 쓰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심포의 병리가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음 부족, 신음 부족 이런 사람이 전중의 기울과 담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그냥 육부소통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쓰지는 않는다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처방의 용량이 굉장히 적죠. 지금 보면 28g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100g에 28g이면 기울 해결하고 뭐 심포의 담음 해결하는 육부소통 지제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니까, 이제 이 전기천연탕은 약간 극단적인 겁니다. 기울에 더 치중이 돼 있을 때, 담음이 뚜렷하지 않을 때, 담음이 뚜렷하게 되면 향부자가 줄어들면서 진피고약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보승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부자는 보통은 이제 담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피오약을 제일 많이 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외감이 있고 혹은 땅구멍을 열어주고 싶은 느낌이 있으면 곽향소엽이랑 배합을 하면 또 기울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개지감초랑도 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신기를 추동하는 개지감초를 배우게 되는데, 전중에 압통이 있는 사람은 향부자 개지를 뭐 예를 들어서 8g, 뭐 감초를 4g 이렇게 쓰면 신기의 올체를 해결하면서 신기를 추동하는 좋은 처방이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본초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부자는 기울과 담음을 해결한다. 그 다음에 오약은 사실은 이게 축천안에서 많이 나오죠. 오약은 후세방 보면 이 전기천연탕보다는 보통 축천안에서 많이 오약 익지연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처방으로 볼 때 오약이 하초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전중에도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진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진피는 그 대금음자를 보시면 진피가 12g으로 용량이 높게 나오는데, 이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떡이 돼서 속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도 진피는 먹을 수 있어요. 진피 굉장히 순하고 부드럽고 너무 따뜻해서 뭐 이렇게 속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좋은 약에 해당이 되니까 이 진피는 이기제로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비장을 하게 되면 이 진피를 심화부에 압통이 없는 이 장문 압통이 있으면서 비장에 운하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진피를 증량해서 많이 쓰거든요. 진피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